안녕하세요. 제14기 저스티스 서포터즈 로이스트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여러 번 불거지면서 학교폭력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학교폭력 관련 용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재산 등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한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범법 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 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 관련 용어를 어느 정도 알았으니 이제 학교폭력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물리적 폭력만 동반하지 않습니다. 신체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언어 심리적, 따돌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먼저 언어 심리적 유형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를 험담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로 상대를 협박하여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행위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신체에 해를 줄 것처럼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도 이 유형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신체 물리적 유형입니다. 이는 손발로 때리거나 밀치거나 물건, 흉기 등을 이용해 고통을 주고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하거나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도 이 유형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따돌림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거나 놀리기 혹은 면박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학생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거나 다른 친구들이 도와주려는 것을 막는 행위도 이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주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금산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은 수개월에 걸쳐 여러 학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해왔지만 가해 학생들에게는 적합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월 국민청원에 올라온 이 글의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월 피해자는 가해자에 의해 치아에 큰 손상을 입었지만 학교의 안일한 대처로 결국 치아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교에서는 피해자 쪽에게 합의만을 권했습니다. 이렇듯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스마트 학생복이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 변화 설문조사에 따르면 작년 대비 학교폭력이 감소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한 학생의 수가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대부분이 미성년자라는 이유하에 성인에 비해 약한 솜방망이 처벌을 꼽았습니다. 학교폭력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학교폭력이 누구에 의해, 어디에서,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 그 실태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폭력을 저지른 이유로 상대방이 먼저 괴롭혀서가 2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을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16.5%로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13%, 화풀이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가 13.7%로 분석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는 재미있어서 또는 다른 아이들도 다 하니까 라는 이유를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중 48.7%가 같은 학교, 같은 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장소는 학교 안이 63%로 가장 높았고 학교 안 중에서도 교실 안이 31.5%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매일이 지옥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평화로운 학교 생활과 일상을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조사 결과 전체 피해 응답률은 0.9%로 2019년 1차 조사 대비 0.7% 감소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1.8%, 중학교에서 0.5%, 고등학교에서 0.2%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차 조사와 비교하여 다른 피해 유형의 비중이 감소한 것과 달리 사이버 폭력, 집단 따돌림의 비중은 증가하였습니다. 비록 학교폭력 피해, 가해, 목격 응답률은 2019년 1차 조사 결과와 비교해 모두 감소했지만 사이버 폭력, 집단 따돌림의 비중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이버 불링이라고도 불리는 온라인상의 폭력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신상 정보를 노출하기 쉽고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큰 피해는 물론 이런 점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공포와 두려움을 주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 2조에서는 사이버 따돌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즉, 사이버 불링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학교 내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학교 폭력에 대해 고민하고 공유함으로써 관심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으로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